당연히 이거 사야지. 한마디로 겉모습은 존예, 존잘, 두뇌는 중상. 친구를 고르겠습니까? 아니면 겉모습은 중간, 두뇌는 현존 최강인 친구를 고르겠습니까? 딱 이런 느낌이랄까요? 안녕하세요. 모든 걸 리뷰하는 남자 AT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다시피 중급기 스마트폰 최강자 A 퀀텀 모델과 CPU만큼은 세계관 최강인 아이폰 SE2 모델을 비교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두 제품 다 너무 좋은 장점이 있는데 그 부분이 서로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과연 어떤 분들이 구매를 하면 좋을지 제가 열심히 비교를 해봤으니까요. 구매에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번 영상의 목적은 중급기가 굉장히 핫해지는 이상한 세상이죠. 어떤 스마트폰을 사야 할까? 구매를 하신 분들은 무조건 만족을 하시고 나에게 맞는 스마트폰을 구매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사실 SE2는 LTE 모델이고 A 퀀텀은 5G 모델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기기의 디스플레이 차이는 4.7인치와 6.7인치로 무려 2인치나 나기 때문에 CPU, 그 다음 램 등등 너무 다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무언가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가격이라는 거죠. 이 두 모델의 가격이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준비해 봤습니다. 중급기를 고민하시는 분들, 그럼 어떤 중급기를 구매를 해야 되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디자인 비교입니다. 자, 두 제품 다 케이스가 껴져 있는 상태인데 케이스를 빼보겠습니다. A 퀀텀은 이런 느낌이고요. 아이폰 SE2는 이런 느낌입니다. 너무 다르죠? 옛날 감성의 스마트폰 아이폰 SE2, 그리고 어쩌면 S20와 비슷한 디자인의 퀀텀 A, 6.7인치 화면인 퀀텀 A, 4.7인치로 무려 2인치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먼저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과 이미 대화면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작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큰 스마트폰을 쓰다가 좀 작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SE2가 좋겠죠. 자, 다음은 CPU입니다. 성능으로 보시면 SE2는 현존 최강 CPU인 A13 바이오닉 칩, A 퀀텀은 엑시노스 980입니다. 이 부분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아이폰 SE2의 승리입니다. 엑시노스 980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노트 9 정도의 성능이라 절대 낮은 것은 아니지만 이 아이폰 CPU가 그냥 현재 스마트폰 중에서도 제일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로지 이 CPU의 성능만 본다면 SE2의 승리입니다. 그 다음은 가격 및 구성품입니다. 이렇게 두 모델이 있는데 두 제품 다 박스를 열었는데 잠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여기 이어폰과 똑같이 있죠. 충전기도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A 퀀텀은 후면에 이렇게 케이스가 따로 구매를 하지 않아도 같이 들어있다는 점, 그 다음에 충전기가 고속 충전 25W 고속 충전을 지원한다는 점, 이 정도 차이가 있고요. 두 제품 다 할인율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략 기본 출고가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폰 SE2는 기본 64GB 그리고 128GB, 256GB 외장 메모리를 지원하지 않고 55만원 정도, 128GB 모델은 대략 63만원 정도, 갤럭시 A 퀀텀은 기본 128GB 모델, 외장 최대 1TB까지 지원, 약 65만원 정도. A 퀀텀은 케이스 25W 고속 충전기 이렇게가 추가로 들어있고요. 아이폰은 5W짜리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구성품적인 요소는 가격도 있고 소소하지만 A 퀀텀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잠금 방식입니다. 아이폰 SE2는 물리 버튼은 아니지만 이 홈 버튼이 물리 버튼식 홈 버튼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문 인식을 사용합니다. 이 스마트폰을 켜는 방법이 들어서 깨기, 그 다음 홈 버튼 누르기, 전원 버튼 누르기가 있고 화면을 누르는 노크온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A 퀀텀은 얼굴 인식과 광학식 지문 인식, 추가로 노크온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을 두 번 두들려서 화면을 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A 퀀텀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계 최초로 양자 보안을 사용하는 A 퀀텀이 보안 면에서도 좀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 퀀텀의 승리입니다. 다음은 무선 충전 방수 방진입니다. 아이폰 SE2는 IP67 등급의 방수 방진 등급을 제공하고요. A 퀀텀은 방수 방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도 아이폰 SE2 모델은 지원하지만 A 퀀텀은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A 퀀텀은 카메라가 4개 쿼드 카메라이고요. 아이폰 SE2는 카메라가 하나인 싱글 카메라입니다. 하지만 아이폰 SE2는 OIS 손떨방을 지원하고요. A 퀀텀은 OIS는 없지만 카메라 개수가 총 4개로 접사 카메라, 광각 카메라, 초광각 카메라를 지원한다는 점이 좀 다르죠. 이 부분은 누가 이겼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다고 그냥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 카메라를 촬영해 봤을 때 비교입니다. 첫 번째 전면 카메라입니다. 두 카메라 다 너무 잘 나왔습니다. 색감의 차이가 좀 있지만 크게 다른 거는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자, 바로 후면으로 갑니다. 색감의 차이가 조금 느껴지긴 하지만 이건 뭐 개인의 취향이고요. 둘 다 잘 나왔습니다. 접사 카메라입니다. 아이폰 SE2는 딱 이 거리까지는 잘 나오는 구간이었고요. A 퀀텀은 메인이었다면 잘 찍혔을 텐데 접사 카메라를 하니까 오히려 덜 가까우니까 초점을 잘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앞으로 가봤습니다. 확실히 접사를 하니까 엄청나게 가까워도 세세하게 모든 걸 잘 찍히더라고요. 완전 앞에까지 가니까 SE2는 너무 가까워서 초점을 못 잡는 구간에서 A 퀀텀은 꽤 훌륭하게 잡았습니다. 안에 흙까지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초광각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같은 위치에서 A 퀀텀은 렌즈를 초광각으로 바꿨더니 훨씬 넓게 찍히죠. 실제로 이 정도 가까이서 찍는 사진 말고 좀 더 넓은 화각을 활용하면 훨씬 유용합니다. 이런 부분은 확실히 A 퀀텀이 낫죠. 자, 다음은 야간 사진입니다. SE2는 야간 모드가 따로 없기 때문에 노이즈가 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A 퀀텀이고요. 야간 모드 사용 없이 촬영했을 때 모습입니다. 확실히 노이즈가 적지만 어둡게 찍혔죠. 하지만 야간 모드를 촬영하면 굉장히 잘 찍혔습니다. 직접 비교해보시면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카메라, 영상까지 모두 비교했습니다. 보시죠. 자, 영상에선 더 많은 차이가 났는데요. 영상은 모두 밤에만 촬영했습니다. 직접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지금부터 말없이 쭉 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A 퀀텀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카메라가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OIS 손떨방이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이폰 SE2를 구매하시면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SE2는 1821mAh이고요. 퀀텀 A는 4500mAh입니다. CPU가 A13 바이오닉 칩 아무리 좋아도 이 두 제품의 차이는 약 2배까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거나 인터넷 서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배터리 소모가 더 빠르기 때문에 특히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A 퀀텀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만 제가 추가로 설명을 해드렸고 이 정도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장단점이 너무 명확하죠. 자, 그러면 어떤 폰을 누가 사야 할까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결론 및 추천입니다. CPU는 아이폰이 월등히 좋은데 서비스, 화면, 크기, 카메라, 디스플레이 등 거의 모든 부분들이 A 퀀텀이 이기죠. 그렇다고 무조건 A 퀀텀이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폰 SE2는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외관은 중급기이지만 CPU는 중급기가 아니라 최상급기라고 볼 수 있겠죠. 똑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겉모습은 존예, 존잘, 두뇌는 중상 친구를 고르겠습니까? 아니면 겉모습은 중간, 두뇌는 현존 최강인 친구를 고르겠습니까? 딱 이런 느낌이랄까요? 대략 SE2는 작은 디스플레이, 외장 메모리 미지원, 방수 방진 지원, 최강 CPU, 가벼움, LTE 모델, 적은 배터리. A 퀀텀은
신제품을 사용하는 느낌, 중상급 CPU, 큰 디스플레이, 좋은 카메라, 큰 배터리, 가볍지만 큰 기기, 방수, 방진, 미지원, 외장 메모리 지원, 5G 모델, 삼성페이 가능, 이런 주요 기능들이 있고요. 64기가 모델로 선택을 하셨으면 대략 10만원 정도 차이지만 사실 같은 용량으로 따져봤을 땐 비슷한 가격대니까요. 딱 정리해드리면 영상을 많이 보시고 큰 화면을 쓰고 싶고 삼성페이, 여러 다양한 카메라와 다양한 안드로이드가 좋다 하시면은 퀀텀 A를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무조건 작은 화면이 좋고 작은 스마트폰이 좋다, 무조건 성능이 좋았으면 좋겠다, 영상을 많이 안 보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배터리를 그렇게 클 필요가 없다, 보조 배터리는 어차피 맨날 가지고 다닌다, 메인 폰이 큰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서브폰이 필요하다 하시면 SE2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AT였습니다. 다음 영상이 기대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